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푸드기 일요일날 업로드를 못했고요. 월요일날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대신에 송크란 특집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녹화를 떴던 부분은 이번 주말에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블로그입니다만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판매 콘도도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진짜 팔고 있는 유닛의 가격을 다 공개를 해서 그 유닛을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판매 콘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공개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위에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하면 공지사항에 콘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가끔씩 건설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건설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콘도명만 딱 따가지고 워크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콘도를 사고 내가 걔가 팔고 있는 콘도를 샀으니까 잘 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과연 잘 샀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분들은 방콕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콘도를 살려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뻔합니다. 거기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살려는 지역이 너무나 한정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게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방콕은 서울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리고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굉장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희한하게 한국 분들은 이상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되는 콘도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투자 금액이 낮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곳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낮을수록 잘못 사게 되면 정말 이상한 콘도를 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 봅시다. 한국 분들이 중심으로 잡는 데가 아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속은 방콕의 중심이 아닙니다. 일단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들이 이 아속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들을 주로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집값이 조금 저렴한 지역, 우리가 유명한 데가 지금 보시면 팔람까오 역세권입니다. EMRT가 있는 팔람까오 역세권이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선호하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서 콘도를 안 판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제가 거래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만들어진 콘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분양을 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콘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매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95라고 있습니다. 이 콘도는 이제 여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콘도입니다. 그리고 중국 교포들한테 자주 연락 오는 콘도입니다. 왜 중국 교포들한테 연락이 오냐면 중국 본토에서 이 콘도를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중국 본토에서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콘도가 중국계 회사가 지은 콘도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TC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사 이름은 TC 디벨롭먼트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건설사하고 다르게 TC 디벨롭먼트를 쳐도 TC 디벨롭먼트의 홈페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건설사는 많은 건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한 데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TC 그린이라는 콘도가 있습니다. 요 관리 상태 굉장히 나쁘죠. 요 TC 그린이라는 콘도가 있고요. 그 후에 지은 콘도가 바로 이 195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설사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서 다른 건설사 지금 AP타이로 검색을 하면요. AP타이 나오고요. 산실이 나오고요. LH 나오죠. 자, 그러면
AP타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싱글하우스부터 타운하우스, 콘도 엄청나게 많죠. 자, 무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반만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그냥 무반 하나 골라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무반도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나 다 완성됐지만 팔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가 팔고 있는 내용물만 안에 나옵니다. 콘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콘도도 이렇게 있으면 리듬으로 지금 팔고 있는 거는 요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리듬이 이 3개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건설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콘도는 결국은 한 10년에 한 번씩 콘도 하나 짓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여기 보시면 플로어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플로어 플랜에 보시면 요 한번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X09하고 X10은 지금 타입이 같은 타입이죠. 거꾸로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X09의 가격과 X10의 가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통 태국은 전부 다 다릅니다. 면적당 가격이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 층이 더 올라가면 가격이 또 전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모든 유닛의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국 콘도는 콘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유닛 자체를 사는 겁니다. 유닛 자체를 골라서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걸 전부 다 달랐을 때 어떤 일관성을 지니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32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32층 타워 A에 09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2층은 1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33층의 가격은 101이고 34층의 가격이 100이라면 1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위층 가격이 102, 그 다음 층 가격은 또 105, 그 다음 위층 가격은 106, 그 다음 층 가격은 다시 110, 이렇게 너무나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으면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가격 자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주겠습니까?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시켜주지 않겠죠. 자, 이렇게 가격이 뒤죽박죽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지역에서 제가 팔려고 하다가 팔지 않는 콘도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콘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노블, 이 콘도를 짓고 있는 회사가 노블인데 노블과는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콘도도 왜 팔지 않느냐, 해당 콘도를 처음 갔을 때 저는 이 콘도를 팔겠다 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건 해당 콘도가 로케이션적으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제가 팔고자 하는 유닛을 줘야 됩니다. 제가 유닛을 전부 다 지정해서 이 유닛들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콘도를 처음 갔을 때 해당 콘도와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저한테 제가 달라고 했던 유닛들이 전부 팔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다시 제가 그 유닛들을 또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 유닛들은 다른 에이전시죠. 그러니까 에이전시 중에서 좀 큰 에이전시가 다 판매권을 사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끔씩 한 층을 돈을 좀 주고 그 판매를 예를 들면 6개월, 3개월, 1년 동안 독점적으로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나냐니까 언제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얘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시기가 돼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또 한다는 말이 팔렸다라고 해서 장난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유닛은 안 판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좋은 유닛부터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인을 하게 되면 좋은 유닛을 판단하기도 힘들지만 좋은 유닛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에도 그 유닛을 잘 주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산시리에 후아인에 새로 콘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콘도에 대해서 판매를 해볼까 생각을 해서 몇 개 찍어서 달라고 했더니 그 층은 아직 안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면요 그래도 양반입니다. 자, 1층과 꼭대기층이 가장 안 좋습니다. 해당 콘도는. 왜냐하면 수영장이 위층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저층 콘도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층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층은 더워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복사열 때문에. 그래서 1층과 8층만 지금 팔고 있고 나머지 층은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월 후에 가면 분명히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다 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찍어주는 로얄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중에 팔아도 팔릴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건설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콘도들은 콘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유닛을 제가 원하는 유닛을 정확하게 제공을 하는 곳들만 제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그 유닛들이 다 팔리고 나면 저는 판매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 얘기했듯이 가격적인 부분,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를 전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는 할 수가 있냐? 지금 방콕에서 메이저 건설사들과 거래를 하는 회사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법인 대표인 사람, 사실상 저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회사 중에서 딱 한 군데 산시리만 저 포함해서 3회사가 있고요.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는. 나머지 회사, 뭐 AP든 뭐 MQDC든 오리진이든 이런 회사들의 한국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는 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 따지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해 주는 회사들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는 판매를 아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지금 4년 동안 제 기준을 통과한 콘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이걸 올렸네. 그럼 저 콘도를 가서 요 유닛 보여주고 요거 달라고 해야지. 가가지고 가서 하면 그러면 더 싸게 사지지도 않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유닛을 줄까요? 그 유닛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더 다른 유닛을 주게 되죠. 왜 그러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돈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가끔씩 보면 태국에 오셔서 제가 올려놓은 콘도들 구경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조사 한다는데 제가 시장조사 아무 의미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람 말 안 듣죠. 그러면서 이 콘도 저 콘도 다니면서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정보를 줬죠. 이름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이메일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 와가지고 봤더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거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거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부킹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먼저 갔다가 오면 여러분들 저하고 거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나오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직원이 여러분들의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푸켓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미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사장님 이름으로 다시 거래를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태국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 구경한다고 보는 순간 그 콘도는 저하고 거래도 못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정해주는 콘도를 사실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 가격들이 들쭉날쭉 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 노블 문제들처럼 가격을 왔다리 갔다리 내리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큰 회사들은 조금씩 가격을 올려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유닛별로 가격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거의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외국인 커터의 판매권이 다른 기관에 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의 판매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같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에 있는 영업팀이 아니라 외부 영업팀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 마케팅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하고 똑같습니다. 유통할 때 유통 중간 마진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 간의 간극 차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에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콘도를 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로는 15% 이상 태국인 커터보다 비싸게 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콘도의 외국인 커터가 전부 다 팔렸을 때, 그랬을 때는 외국인 쿼터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판매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외국인 쿼터가 전부 다 판매가 안 된 경우, 한 20%, 30%밖에 안 됐고 70%를 태국인이 샀을 경우, 그러면 콘도를 리세일할 때 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분이 산 콘도는 비싸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너프시켜서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부대 비용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시 삼아서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유닛들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가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예 차이가 안 나는 데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고요. 가격이 쌀수록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갭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프로모션을 하거나 해서 뭘 받아내거나 뭘 면제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마저씨한테 할 게 아니면 태국 에이전시 중에서 저처럼 거래해주는 사람 찾아서 거래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사람 못 믿어서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동남아에서는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격 체제를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한다는 게 겉모양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보는 거고요. 겉모양만 보니까 지금 영상을 올리면 수영장기 이쁘게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나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격대에 따라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콘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설이 없습니다. 공동시설을 사용을 잘 안 하니까 당연히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판매를 중지한 회사가 바로 이 리슬란드입니다. 이 리슬란드 같은 경우는 판매를 중지한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도 중국계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중국계 회사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마케팅 측면에서 외국인 쿼터 판매권을 어떤 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콘도의 판매를 이제 중지했습니다.
제가 팔 때는 항상 건설사하고 직접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저는 외부 기관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닛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로케이션만 보고 콘도명만 따가지고 거기에 방문한다라고 해서 좋은 콘도를 산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루 늦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안내드리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중 내용은 제가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제가 라이브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조금 음성을 더듬거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점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